하나, 둘, 셋. 알로! 저희가 해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십걸 조자매 시리즈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듣고 싶은 얘기나 뭐 보고 싶은 리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명예조씨 분들이 이 넷플릭스 시리즈를 엄청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3편짜리 다큐멘터리 시리즈인데 제목이 언제는 배드 인플루언서고요. 키즈 인플루언서의 그림자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키즈 인플루언서들의 업계가 확장이 되면서 생겨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유튜브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작은조 씨랑 이 다큐멘터리 보고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서 보다가 나 걔 알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한 스타인 거죠. 저희가 그 전 가십걸 조자매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외에는 그 아역 스타들을 입문하는 프로그램이 TV 방송에서 디즈니 채널에 출연진들이 되게 인기를 얻으면서 그 출연진들이 나중에 연예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TV에 나오는 디즈니 스타들이 화려한 아역 스타였다가 세상이 뉴미디어 시대로 바뀌면서 유튜브 뭐 틱톡, 인스타 여기에서도 또 키즈 인플루언서들의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티파니라는 싱글맘이 파이퍼라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빠는 도망갔다 그래요. 혼자서 이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기가 완전 어릴 때부터 카메라 앞에서 어색함도 없고 끼가 넘쳐나는 거예요. 막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그러니까 티파니가 파이퍼의 아빠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너가 어떤 아이를 놓친 건지 네가 확인해. 이렇게 아기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청 눈에 띄는 외모다 보니까 아기를 꼬마 스타 대회, 꼬마 뭐 댄스 대회 그런 대회를 애를 엄청 내보낸 거예요. 애를 학교를 안 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한 거죠. 그래서 티파니의 자매들이 좀 말렸대요. 그래도 애 학교는 보내야 되지 않아? 이러니까 너는 우리 애 재능을 몰라서 그런다. 이제 애를 스타 만들기에 이 엄마가 완전 빠진 거죠. 파이퍼가 9살 때 뮤지컬리라는 앱이 엄청 흥하기 시작했대요. 립싱크 앱이에요. 노래든지 아니면 밈 따라할 때 그냥 립싱크 하는 것처럼 그런 음원들을 씌워서 쇼폼 앱이었는데 엄청 잘 된 거예요. 9살밖에 안 된 애가 그걸 너무 잘 활용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앱이 나중에 이제 틱톡이 된대요. 그러니까 얘는 틱톡 1세대 스타가 아니고 영세대. 틱톡 0세대 스타일. 틱톡이 태어나기 전에 틱톡을 쓴 애예요.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플랫폼들, 소셜미디어들이 엄청 생기면서 뭔가 내 주변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시작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막 TV 프로그램들도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이 유행을 한 거예요. 2017년에 댄스 트윈이라는 프로그램에 파이퍼랑 엄마가 같이 출연을 하게 돼요. 엄마는 약간 매니저, 영어로는 맘니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도 약간 티파니의 양육 스타일이 드러나요. 너 네 꿈 알지? 너 뭐가 되고 싶은지 너 알지? 우리 성공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1등만이 살 길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애가 완전 그냥 애기야. 근데도 이 파이퍼도 막 눈이 완전 같이 엄마랑 나 성공해야지. 그 댄스 트윈을 하면 이제 이 친구가 어린이니까 이 친구의 백업 댄서들도 어린이일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코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파이퍼랑 집도 가깝고 나이도 비슷하고 둘이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티파니가 이런 소셜미디어 쪽에 좀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소셜미디어로 지금은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벌지만 초반에는 이거 그냥 취미잖아. 뭐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었는데도 그 사람은 내 딸을 이렇게 유명하게 만들면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가능성을 본 거야. 그래서 막 코린 엄마한테도 우리 애기들이랑 같이 유튜브 영상 찍어서 올려봐요. 애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거야 이러는데 코린 엄마는 그런 거에 아주 무지한 사람이었어서 애들 동영상을 올리는데 이게 뭐가 돈이 된다는 된다고? 거지? 응. 그런 식으로 했지만 네 그래요. 어차피 애들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코린이랑 파이퍼랑 둘이 같이 노는 영상을 처음에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거야. 근데 이게 올리자마자 100만 뷰를 찍으면서 완전 바이럴이 된 거야. 얘는 이미 리얼리티까지 나왔으니까 사람들이 이미 관심을 좀 가질 때잖아요. 그 시너지를 엄청나게 얻은 거죠. 그 시기에 이제 유튜브가 흥하기 시작할 때는 애기들 브이로그라든지 애기들이 장난감 언박싱 하거나 장난감 갖고 노는 키즈 컨텐츠가 엄청 흥했대요. 우리나라도 생각해보면 막 초기에 1세대 유튜버들 이런 분들 생각해보시면 뭐 도티, 양띵, 캐리 언니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그런 신문물은 애들이 더 빨리 받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유튜브도 초창기에 애들 콘텐츠가 더 각광을 받았던 거죠. 항상 저희가 이제 이런 인플루언서 리뷰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미국에서 인플루언서로 연예인으로 성공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LA로 가야 된다. 이게 꼭 미국 인플루언서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인플루언서, 호주 인플루언서들 다 성공하려면 LA에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웬만한 TV쇼가 다 만들어지고 거기서 이제 콜라보도 다 하고 그러니까
헐리우드 스타들도 파파라치 싫어도 LA에서 사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도 있어요. 티파니가 파이퍼를 데리고 LA로 이사를 가가지고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한 거죠. 근데 파이퍼는 외동이거든요. 근데 유튜버에서는 파이퍼 친오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제 헌터라는 사람인데, 이 헌터라는 사람은 티파니가 이제 파이퍼를 데리고 LA에 가가지고 처음 사귄 친구예요. 근데 친구라기에는 티파니는 30대 후반, 그 헌터라는 사람은 만으로 20살인 남자를 데려와가지고 유튜브에서 파이퍼 오빠랑 구라를 까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헌터는 촬영이랑 편집을 잘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티파니가 약간 캐스팅을 한 거죠. 파이퍼는 진짜 오빠처럼 따랐대요. 헌터랑 친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헌터는 티파니의 남자친구였다. 증언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레이건이라는 친구가 파이퍼랑 티파니는 고용된 영상 편집자였거든요. 헌터가 저한테 나 티파니랑 자는 사이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초기부터 얘기를 했어요. 미친 거지. 자기 오빠랑 엄마랑 사겨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아역 스타들이 디즈니에서 아역 스타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디즈니에서 시트콤 같은 걸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아역 배우들이 이제 유명해지고 스타가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 유튜브 세계로 넘어가면서 유튜브에도 디즈니 채널 같은 브렛이라는 채널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시트콤을 만드는 채널인데, 거기서 이제 매니라는 시트콤이 파이퍼가 캐스팅이 돼요. 연기의 커리어도 시작을 한 거죠. 거기서 파이퍼의 친구로 나오는 소피라는 아역 배우가 있었어요. 둘이 엄청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또 소피도 파이퍼의 유튜브 채널에 같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얘네 둘은 완전 베스트 프렌드가 돼요. 그 매니가 한참 이제 시즌이 가면서 이제 어느 날 파이퍼보다 대사가 더 많은 캐릭터가 생겨나. 파이퍼 엄마가 완전히 그 촬영장에서 난동을 피운 거야. 너네 지금 파이퍼 때문에 이 프로그램 지금까지 잘 나간 건데 어떻게 지금 우리 애를 버리고 다른 애를 대사를 더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의 이제 맨이 안 찍힐 거라고. 소피는 엄마한테도 얘네 우리 배신했네요. 우리 같이 나가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솔직히 소피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나가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파이퍼만 하차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 걔네 엄마가 완전 걔네를 손절을 해버리고 연락이 뚝 끊긴 거야. 소피는 지금 자라서 청소년이 됐는데 그때는 어린이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때를 기억하기에는 티파니가 너무 불안정한 사람처럼 보였대. 저 아줌마 좀 불안정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티파니는 파이퍼가 이 쇼도 찍고 하면서 LA에서 자리를 완전하게 잡았잖아요. 애들을 모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같이 촬영장에서 좀 잘하는 애 있으면 우리 집 놀러와 같이 유튜브 찍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마들도 꼬시고 애들도 꼬셔가지고 이제 점점 파이퍼 유튜브 출연하는 애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막 5명, 6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완전 스쿼드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스쿼드가 약간 크루 같은 거예요. 티파니가 스쿼드? 그거 좋다. 우리 이름을 스쿼드라고 짓자. 이 모든 애들이 다 같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같은 유튜브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파이퍼 계정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주인공은 파이퍼인 거죠. 그래서 티파니가 관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티파니가 다시 연락을 합니다. 소피한테. 그때 우리가 너무 미안해. 파이퍼가 소피를 너무 그리워해서 같이 다시 유튜브에 나와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멤버로 들어갑니다. 이 스쿼드 유튜브 자체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1년 반 만에 그 구독자 100만을 달성을 해요. 가지고 팬미팅 투어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는데 거기 막 애들이 미쳐. 줄 서가지고 막 파이퍼 스쿼드 막 이러면서 다 난리가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노래까지 냅니다. 스쿼드 멤버 애들이랑 막 여자 애들, 남자 애들 해가지고 막 서로 막 파티 가는 내용, 그런 뮤직비디오까지 만들고 이제 완전 승승장구하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어. 티파니가 맨날 엄마들한테 이런 거지. 너 우리 유튜브 나와야지. 너네도 성공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돈 많이 버는 줄 알아? 이거 이러면서 막 돈 자랑을 겁나 해. 근데 이 엄마들한테 돈이 떨어지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스쿼드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버는 돈은 다 파이퍼의 엄마인 티파니가 다 가져갔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왜 문제 제기를 안 했냐? 티파니가 이럽니다. 너네도 여기서 유명해지면 너네 개인 채널 도와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각 스쿼드의 아이들의 개인 채널들을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이퍼 채널에 다 같이 나와가지고 첫 번째 에피소드를 찍은 다음에 그럼 2탄은 뭐 소피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소피 채널은 신생 채널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파이퍼의 구독자들 그럼 거기 가서 또 구독하고 또 뭐 3탄은 코린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파이퍼를 중심으로 스쿼드 애들이 뭐 한 대여섯 명의 각자 채널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헌터가 아까 전에 편집자이자 뭐 촬영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셜미디어 안 하던 애들은 어떻게 채널 운영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것도 헌터가 다 찍어주고 편집해주고 해시태그 다 달아주고 이 채널을 성장을 시켜준 거예요. 스쿼드에 영입된 애들 중에서는 자기 혼자서 키즈 유튜브 하다가 데리고 온 애들도 있거든요. 플레이 유튜브를 하던 애도 너도 스쿼드 들어왔으니까 헌터가 다 관리를 해줄 거야 하면서 모든 관리 권한을 다 헌터한테 줬대요. 그러면 10%씩 수익을 가져갔다 했거든요. 스쿼드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사실 채널만 여러 개인 거지 다 제작 방식이 똑같은 거야. 헌터랑 티파니가 지시를 하면은 그대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채널에 올라가는 거죠. 티파니가 우리 LA에 아예 대저택을 얻는 게 어떠냐. 여기서 같이 촬영도 하고 우리 애들도 같이 키우고 이러면 더 안전하고 좋지 않겠냐면서 엄마들이 설득을 해요. 이제 조금 고민을 했대요. 어쨌든 남이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근데 소피네 엄마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파이퍼가 소피네 엄마한테 와가지고 저랑 엄마랑 같이 살아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제대로 된 부모 역할을 해줄 어른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거야. 꼬마 애가. 소피네 엄마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게 그래서 파이퍼한테 더 마음이 쓰였다고 해요. 얘는 계속 엄마한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있었던 거야.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거를 이제 소피는 엄마 눈치를 채고 그래 그럼 같이 살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소피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파이퍼랑 그때쯤에는 너무너무 친해져서 자기 그냥 자매여서 파이퍼 옆에 있어주고 싶었대.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는 너무 좋았대. 이거 촬영하는 게 다 또래들이고 자기 유명해지고 영입이 되면 내가 유튜브에 보던 애랑 나 같이 촬영하고 조카들도 영입이 되거든요. 티파니의 조카들 갑자기 막 LA까지 와가지고 같이 영상 찍고 이런 게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아예 집까지 구해지고 돌려야 되는 채널만 몇 개야 막 6개 7개 이러니까 찍어야 될 영상이 너무 많더래. 헌터랑 티파니가 맨날 애들을 하루 종일 촬영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거의 하루에 영상을 10개에서 15개 정도 찍고 촬영이 아침 11시부터 시작을 하면 새벽 2시까지 촬영했대. 근데 걔네가 그때 막 11살, 12살 이러거든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루에 14시간씩 노동을 시킨 거예요. 그럼 애들이 한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 거야. 학교를 못 가니까 선생님을 이 집에다가 불렀대. 여기가 이제 얘네들의 학교이자 집이자 촬영장이 된 거야. 그러면 애들은 2-3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학교 공부하고 수업 듣고 숙제해. 그러고 나서 14시간 촬영을 해. 이거는 어른이 해도 과로예요. 저희도 하루에 영상 진짜 많이 찍어도 3개 찍거든요. 진짜 그 3개 찍으면 진 빠져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날. 아무리 그게 짧은 영상이라고 해도 10개, 15개 찍은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스케줄이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촬영을 하면서도 정신을 못 차려요. 계속 졸아요. 그 촬영 비하인드 나오는데 막 애들한테 막 웃어야지. 너 지금 하나도 안 즐거워 보여. 기분이 좋겠냐고. 그니까 너 안 일어나? 촬영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너무 폭력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촬영하는 게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여기서 더 추가되는 스케줄이 뭐냐면 티파니가 고양이 구조를 하는 걸 엄청 좋아했대요. 근데 원래도 얘네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 근데 콘텐츠로 고양이 구조 콘텐츠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집에 고양이를 60마리를 키웠대. 근데 또 거기다가 발병증도 있었대. 근데 고양이 60마리 키우면 집이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애들을 새벽 2시까지 촬영을 하잖아요. 그럼 새벽 2시부터 이제 청소를 2시간 하는 거야. 그 쓰레기통이 맨날 고양이 배변 완전 꽉꽉꽉 매일매일 차가지고 심지어는 미화원들이 이거 수거를 안 해간 적도 있대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 근데 저게 법적으로 가능한가? 애들을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촬영시키고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들이 이제 다 제정이 돼 있대요. LA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그런 미디어 산업을 많이 하는 데니까 옛날에 TV 프로그램 만들 때도 아역 배우들에 대한 노동착취 전적들이 많아서 이 TV 프로그램에는 이제 아역 배우들을 보호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유튜브는 처음 나타난 플랫폼이잖아요. 법이 그때까지만 해도 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게 콘텐츠가 잘 되니까 이것도 약간 유튜버들의 딜레마인데 점점 과한 어그로성 콘텐츠라고 하죠. 그런 걸 찍는 거예요. 막 땅바닥에 흘린 음료수 핥아먹는 영상, 비키니 입고 애기들이, 그리고 왕따 시키는 깜짝 카메라 막 하루 종일 얘 무시해. 투명인간 취급해.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이러면 그럼 애들은 그게 힘들었어도 이렇게 뭐야 막 깜짝 카메라인지 몰랐잖아. 걔네들 영상 보면은 애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리액션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너무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고양이만 키운 게 아니고 퍼그 강아지를 키워요. 그 강아지 이름이 프랭크인데 그 강아지가 이 유튜브에도 출연을 해요. 근데 그 강아지도 또 하나의 캐릭터예요. 티파니가 목소리를 변조를 해가지고 이건 프랭크가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프랭크라는 그 강아지의 캐릭터를 부여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강아지 목소리
인척? 성인 어른 여성이 애기들한테 말을 하면 굉장히 이상하고 폭력적인 말이지만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렇게 하고 자기가 예뻐하는 남자 애기한테는 막 너 진짜 잘생겼다 내가 핥아봐도 강아지가 핥기 싫기고 막 이래요. 그 남자애가 개빈이라는 남자애인데 그 티파니가 촬영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개빈한테 엄청난 성희롱적인 발언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애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지금에서 돌아보면 섬뜩한 거지. 아 나한테 그런 말들을 했구나. 점점 이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던 아이들이 하나 둘 생긴 거예요. 코린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같이 맨 처음에 영상 찍었던 그 친구가 이제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스쿼드에서 나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솔직히 코린은 애들이 사이가 다 엄청 좋았대요. 왜냐면 또래 애들이 맨날 살면서 같이 촬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있으면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게 되잖아. 코리는 스쿼드에 나가서도 우리들은 계속 친구고 그냥 영상만 내가 스쿼드에서 안 찍는 걸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모든 애들이 인스타그램에서 자기를 다 차단을 하고 티파니가 애들한테 다 모여서 코리는 이제 스쿼드에서 나갔어. 코리는 완전 배신자야. 앞으로 코린이랑 절대 연락도 하지 마. 그러면 그 안에 남아있던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도 스쿼드 나가면 나도 코린처럼 되겠지? 이런 인식을 티파니가 계속 주는 거예요. 그 레이건이라고 편집자 있었잖아요. 걔도 근데 미성년자였어요. 17살인 나이였는데 티파니가 애들한테만 성희롱 한 게 아니고 이 편집자한테도 성희롱적인 발언을 엄청 많이 했대요. 막 나랑 헌터랑 하는 거 보고 싶어? 너 구경 오고 싶어?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때마다 그냥 하하 이렇게 하면서 넘겼대요. 이 남자애도 편집자이긴 하지만 자기도 인플루언서였던 애거든요. 그래서 자기 채널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다 같이 이제 그 헌터랑 티파니랑 그 다음에 레이건이랑 뭐 해가지고 밤에 그냥 술 먹으면서 있다가 그냥 레이건이 자기 채널에 라방을 켰대. 라방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티파니가 술 먹다가 갑자기 얘한테 강제로 키스를 한 거야. 심지어 그 자리에 파이퍼가 있었어요. 파이퍼는 눈앞에서 엄마가 친하게 지내는 오빠한테 키스를 한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파이퍼가 엄마 얼굴을 막 띄어내요.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도 무시하고 다시 또 키스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라방이 팍 꺼집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 자기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고 그 방송이 꺼지자마자 유튜브랑 인스타랑 틱톡이 난리가 난 거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거가 라방에 나온 거잖아. 거기다 딸 앞에서. 난 이제 내 커리어는 끝났구나. 내가 밤새 그걸 보고 잠이 들었대.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모든 영상이 다 사라진 거야. 사람들이 녹화해서 올린 클립이랑 이런 모든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야. 힘을 써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그걸 다 내렸겠죠? 그래서 이제 레이건은 티파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 그때 완전 확실하게 체감을 했다고 해요. 스쿼드는 계속 됐어요. 뭐 코린이 빠지고 어떻게 해도 그 아이들은 계속 충원을 해요. 또 한 명 빠지면 또 어디서 애 캐스팅해오고. 왜냐면 LA에서는 항상 아이들을 성공시키고 싶은 엄마들도 있고 아역 스타가 되고 싶은 아이들 너무 많다 보니까 티파니가 그런 사람들을 진짜 귀신같이 잘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맨날 DM 보내서 우리 스쿼드에 한번 출연해볼래요? 이러면은 완전 큰 기회인 거지. 스쿼드가 얼마나 큰 채널인데.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 프로덕션이 버는 돈의 규모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메인 스쿼드 채널만 한 달 조회수 수익만 7억이 넘었대요. 광고도 받고 또 다른 애들 거 다 10%씩 수익에다가 뭐 굿즈 팔지 투어하지. 이제 한 달에 몇십억에서 100억까지 벌었던 거지? 뭔가 자극거리가 있어야 이 채널도 계속 성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를 시작을 했냐면 쉬핑 컨텐츠를 시작을 한 거야. 그러니까 쉬핑이 뭐냐면 얘랑 둘이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 망붕이 쉬핑이야. 이 티파니가 안 거야.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스쿼드 안에서 연프 같은 걸 만들어. 그래서 애들끼리 일부러 썸을 만드는 거야. 애들 앞에서 이제부터 파이퍼랑 찰리랑 짝꿍이야. 이제부터 소피랑 워커랑 짝꿍이야. 그럼 애들이 막 데이트하는 연기하고 저 아직 첫 키스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뭐 철수랑 첫 키스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시죠. 이런 게 콘텐츠인 거야. 근데 걔네들 나이가 12살, 13살이래요. 거기서 이제 어떤 애가 자기 키스 뭐 첫 데이트 뭐 이런 거를 다 그거를 통해서 했는데 자기 실제로 그 애를 좋아하지도 않았다. 그 당시에 그냥 친구로는 좋아했지만 근데 이 콘텐츠가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이제 삼각관계 콘텐츠. 그러니까 얘랑 원래 커플인데 얘 몰래 뭐 영화 보러 가기 뭐 24시간 동안 수갑 채우고 있기. 그래가지고 애들이 수갑 차고 하루 종일 막 밥 먹고 뭐 화장실 갈 때 바깥에 기다려주고 그런 거를 어린들이 해도 욕먹을 콘텐츠를 애들한테
점점점 자극적이게 그러면은 조회수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야. 커플을 짝지어준 애들 중에서 실제로 서로를 좋아해서 커플이 된 애들이 있었어요. 실제로도 사귄 거죠. 근데 이제 갈수록 이 사람들이 시키는 게 이런 포즈로 있어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해서는 안 되는 너무 노골적인 스킨십 포즈 같은 걸 시키고 이러니까 제가 맨날 남자친구한테 막 우는 거야. 나 촬영하기 싫어. 나 너무 힘들어. 막 아무리 서로 좋아하는 사이여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카메라 앞에서 그런 이상한 스킨십을 해야 되는 게 너무 정신적 고통이었던 거예요. 저랑 만약에 언니랑 짝꿍이에요. 그러면 24시간 동안 선아가 하는 행동 다 따라하기 뭐 이런 콘텐츠를 해요. 그래 놓고서는 언니가 남자야? 그러면은 우통 벗으라고. 그러면 나는 여자의 청소년인데 내가 이거 우통을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졌네 제가 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이 친구가. 그랬더니 그 헌터가 뭔 소리야 빨리 우통 안 벗어? 막 이러면서 혼내고. 심지어 그 영상은 막 썸네일도 우통을 벗는 것 같은 음. 그런 장면을 한 다음에 약간 브래지어 노출되는 그렇게 편집을 한 다음에 정말 모든 행동을 다 따라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결국에는 어떤 남자애가 도저히 이 컨텐츠를 못하겠어가지고 그 남자애가 그 컨텐츠에서 빠져요. 근데 그 남자애가 파이퍼의 남자친구 역할인 애였고 그리고 그 티파니가 가장 성희롱을 많이 했던 그런 남자애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그거 빠질 때도 이래요. 나랑 파이퍼는 헤어진 사이가 아니고요. 저희는 여전히 사귀는 사이지만 그냥 저는 스쿼드만 참여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해명을 막 겁나 해요. 그랬는데 걔가 나가자마자 티파니가 또 다른 애를 또 캐스팅을 합니다. 파이퍼 남자친구 역할을. 스쿼드를 영상을 막 몇 년 동안 지켜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파이퍼의 남자친구가 항상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애기들을 데리고 가짜 결혼식 컨텐츠를 찍어가지고 애들이 다 드레스를 입고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그런 걸 찍습니다. 그때쯤에는 이제 파이퍼의 광고비 영상 하나당 광고비가 3억 다른 애들은 영상 하나당 몇 천만 원의 광고비를 받았다고요. 애들이 다 사춘기가 된 거야. 스쿼드에서 일하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었는데 애들 옷을 맨날 사야 될 거 아니야. 하루에 영상을 막 10개, 15개씩 찍고 애들 막 6, 7명 이렇게 있으니까 하루 종일 쇼핑을 했대요. 애들 막 편한 운동복, 뭐 캐릭터 옷 이런 걸 막 샀는데 갑자기 티파니가 그 불가추화를 대더니 누가 이딴 옷 사오라고 했냐고 막 야한 옷 없냐고 더 애들 보이는 옷 없냐고 이러면서 막 일부러 나 딱 붙는 레깅스 이런 거를 사야지 막 이러면서 엄청 화를 내서 스타일리스트가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 티파니께서 막 애들 뭐 수영복 입으라고 하고 이 무슨 브랜드에서 광고 크게 들어왔거든? 근데 너 이번 영상에서 수영복 입으면 내가 그거 네 채널로 줄게 이런 식으로 애들 딜까지 하면서 계속 애들을 노출시키도록 시키는 거예요. 그런 야한 옷을 입히고 포토샵으로 가슴을 더 키운다든지 엉덩이를 더 키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키즈 유튜버들 있잖아요. 물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보지만 정말 많은 퍼센테이지의 시청자가 성인 남성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엄청 많이 본대요. 그런 소아 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티파니는 일부러 그걸 노리고 계속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그 다른 캐스트 아이가 집에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걔네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엄마 왜 나이 든 아저씨들이 어린아이 속옷 냄새를 좋아해?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걔네 엄마가 너무 깜짝 놀라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니? 했더니 아 오늘 티파니 아줌마랑 우체국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티파니가 우체국에 가가지고 파이퍼 속옷을 우편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아 아줌마 그거 누구한테 왜 보내는 거예요? 라고 하니까 늙은 아저씨들이 어린아이 속옷 냄새를 좋아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티파니는 자기 딸의 속옷까지도 돈을 받고 판 거야. 유명한 스타가 있으면 그 유명한 팬도 있잖아요. 네임드 팬이라고 하죠. 그 파이퍼 채널이 오래된 네임드 팬이 있었대요. 그 팬 이름이 메건이라는 팬인데 팬 계정까지 운영할 정도로 활발한 팬이었는데 초반에는 그 팬이 사람들이 다 여자인 줄 알았대요. 파이퍼를 좋아하는 이모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선물을 막 겁나 보내주고 그래가지고 막 파이퍼 생일 영상 중에 하나가 완전 이렇게 성공하기 전인데도 무슨 선물을 집이 꽉 찰 정도로 선물을 막 수십 개를 보내요. 파이퍼가 이 모든 생일 선물을 다 메건이 보내줬어요. 고마워요. 명품 백에 막 카메라에 맥북에 막 엄청 고가의 선물을 엄청 많이 보내줘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늙은 남자 팬이었고 티파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는 전화 연결 이런 것까지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얘들아 메건한테 전화 왔다. 메건한테 오늘 뭐 했는지 알려줘. 이거 메건한테 보낸 사진이니까 다 일로 모여봐 이래가지고 그 메건한테 사진을 보내면 선물이 온다든지. 파이퍼가 막 애들 증언에 의하면 전화하기 싫다 이런 거 하기 싫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가끔 아 나 진짜 촬영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대요. 근데 애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파이퍼는 정말
좋고 착한 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애들이 다 파이퍼를 너무 불쌍해해요. 파이퍼는 항의를 하다가도 엄마잖아. 자기의 유일한 가족이잖아. 하기 싫어서 하루 종일 막 울다가도 음. 다음날 되면 또 아무렇지 않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대요. 근데 그러다가 코비드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비드가 소셜미디어 산업에 있어서 엄청난 터닝포인트가 된 이유가 그때는 사람들이 집에만 있어야 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 소셜미디어 사용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시절에 모든 멤버들이 다 100만을 찍게 됩니다. 당연히 파이퍼 채널은 그때 더 막 몇백만, 천만 이렇게 갔겠죠?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잖아. 점점 더 가학적인 콘텐츠를 하는 거예요. 뭐 얼음물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은 누굴까? 그런 챌린지 콘텐츠를 하고 깜카잖아요. 점점점 애들을 속이는 스케일이 너무 심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뇌졸중에 걸려서 막 응급차가 와요. 그래가지고 응급차에 실려가는 깜짝 카메라를 해요. 그 애들이 막 공항이 와. 막 애들 막 울고불고 자지러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 깜카. 그러면 애들 막 울고 막 공항 오다가도 깜카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막 억지로 막 웃으면서 막 뭐야 막 이래요. 이렇게 리액션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막 어른 배우를 섭외를 해가지고 애들이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 뭐 촬영법을 위반했고 뭐 애를 막 수갑을 채워가지고 체포를 해요. 그러니까 막 다른 애들이 막 얘는 잘못 없어요. 막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애들 울고 막 방방방 막 뛰어요. 막 차 출발하니까 애들이 막 안돼 하면서 우니까 갑자기 차가 멈추더니 갑자기 그 경찰 역할하는 어른이 돼가지고 얘들아 아저씨는 사실 배우란다 막 이래. 그러면 걔 막 울고 공항하다가도 막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랬어요 하면서 막 또 애들이 연기를 해요. 그리고 애들도 어쨌든 대중들의 반응을 계속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계속 자기가 이 분위기를 망치면 안 된다는 압박감이 엄청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들이 점점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 증세도 너무 심하고 막 콘텐츠가 너무 과학적으로 변할 때쯤에는 엄마들을 촬영장에 못 들어오게 했대요. 반항하는 엄마가 있으면 티파니가 엄마들 사이에서도 돌림달을 시작을 하는 거야. 다른 엄마들한테 이제부터 땡땡이 엄마랑 말하지 마세요.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들도 다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다른 엄마들이랑 더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하니까 이게 약간 사이비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면 저 엄마들도 문제인데 왜 애들 저런 환경에 왜 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이비 피해자분들도 그러면 그 종교에서 나가면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결국 못 나가고 딴에 막 세뇌를 당하고 엄청 두려움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들과 아이들도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엄마 2명이서 서로 밀래 비밀 동맹을 만든 거예요. 우리 둘만 몰래 무슨 일 있어도 다 공유를 해요. 이렇게. 그 엄마 2명이서 먼저 좀 깨달은 거. 우리 워커는 스쿼드에서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젠첸 엄마도 아 그래 젠첸도 빠지겠습니다. 엄마들이 티파니를 마주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젠첸네 아빠가 일하느라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워커네 엄마랑 젠첸네 엄마가 아 어차피 젠첸네 아빠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티파니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일이 풀릴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얘기를 하면 우리 또 두려움에 여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젠첸 아빠가 다른 지역에서 온 거야. 그래서 티파니한테 이제 얘기를 하라고 자리를 만들어 준 거죠. 근데 여기서 티파니가 진짜 조종을 잘하고 그 가스라이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티파니가 젠첸네 아빠를 완전히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려요. 젠첸네 아빠가 티파니랑 얘기를 하고 돌아와서는 젠첸은 안 빠져도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릴 근데 거야. 아빠만 설득을 한 게 아니고 젠첸까지 이제 가스라이팅을 한 거야. 너네 엄마가 지금 너를 여기서 뺄라 그래. 네 인생을 망치려고 해. 그리고 너네 엄마는 지금 네 돈을 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랑도 연을 끊고 이제 젠첸이랑 젠첸네 아빠만 계속 그 스튜디오에 나가는 거야. 이혼까지 해요. 촬영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젠첸 엄마가 양육권을 아예 자기가 다 가져와서 젠첸을 보호하고 싶어서 이혼까지 했는데도 젠첸이 엄마를 안 만나줘. 그래가지고 젠첸네 엄마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못 만나고 살아요. 젠첸 거는 당사자와 인터뷰의 사이에 입장차가 커서 내용 추가합니다. 다큐멘터리 공개 이후 젠첸은 본인은 티파니에게 세뇌되지 않았으며 더 이상 티파니와 연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지지하지만 본인은 티파니에게 성추행당한 적이 없으며 어머니가 다큐멘터리에서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와 연을 끊은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가 본인 몰래 회사를 설립해 수익의 50%를 가져갔던 것을 알게 되어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어머니에게 17,500달러를 지급하고 미성년자 독립,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해제하고 미성년자를 성인과 같은 법적 지위로 인정하는 절차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아동보호국에 티파니를 신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애가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때 티파니가 급하게 자기랑
파이퍼를 불러가지고 너 제일 친한 친구 엄마가 뭐 깜빵에 가는 걸 원해? 막 아니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아동보호 직원이 오니까 애들이 아니에요, 티파니는 저희한테 너무 잘해주고요, 저희가 너무너무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애들한테 맨날 새벽 3시까지 청소시키고 그런다 했잖아. 그러니까 집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동보호 직원이 그냥 떠납니다. 그런 압박이 오니까 티파니가 애들끼리도 따로 얘기하거나 서로 소통을 못하게 하고 약간 이간질을 놓거든요. 그 스쿼드 아이들도 서로 막 못 믿는 거야. 얘가 나랑 같은 생각일지 아니면 얘가 티파니 편일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때부터는 티파니도 폭언 수위가 완전히 높아지거든요. 촬영할 때도 막 저 조그마한 막 미친년이 나한테 기어올라 막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쌍욕을 해요. 어느 날 티파니가 소피의 핸드폰을 몰래 가져가가지고 다 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소피네가 제일 초반에 파이퍼랑 친해졌고 파이퍼네랑 같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소피랑 소피네 엄마가 문자를 하는데 우리 그만둘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도 아 근데 우리가 그만두면 그럼 파이퍼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아 그냥 우리 파이퍼까지 데리고 우리 도망갈까? 차라리 나는 엄마가 파이퍼 입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냥 자기 엄마랑 문자를 한 거야. 근데 티파니가 얘 폰을 주셔서 그 문자를 봐가지고 뒤집어지고 니네 가족 다 꺼져라 이러면서 티파니가 2주 동안 소피를 아예 촬영을 못하게 해요. 나중에 소피 엄마한테 가가지고 다시 소피 촬영시키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피 양육권 나한테 줘요. 복수를 한 거지. 그래 그럼 나도 네 딸 뺏어갈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소피도 그냥 스쿼드에서 소피 엄마랑 나가게 됩니다. 전에 나갔던 애처럼 애들이 이제 소피 다 블락시키고 그리고 아까 전에 실제로 서로 커플이었던 애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소피랑 젠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피는 그 스쿼드에서 나가면서 자기의 남자친구도 이렇대요. 우리 헤어지자 이런 대화조차도 못 해보고 스쿼드에 나가는 순간 젠첸한테 블락이 당해서 자기는 남자친구도 있고 제일 친한 친구 파이퍼랑도 차단당하고 손절을 당했대요. 당시에 안에 있었던 애들 증언을 들어보면 소피가 나간 뒤로 파이퍼가 엄청나게 힘들어했다고 해요. 매일매일 울고 촬영도 못하고. 파이퍼가 주인공이니까 파이퍼가 촬영을 못하면 다른 애들도 촬영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했다가 아까 말했잖아요. 파이퍼는 하기 싫고 힘들어도 다시 또 엄마의 조종에 의해서 다시 촬영한다고 그러고 이제 몇 주 뒤에 다시 촬영이 재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흐름을 타가지고 다른 애들도 이제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애들이 다 우수수수수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또 애들이 떠나면서도 파이퍼한테 엄청난 죄책감을 느껴요. 파이퍼를 다 데리고 나오고 싶었대요. 근데 파이퍼는 어떻게 티파니 자식인데 데리고 나올 수가 없지. 이제 애들이 다 나가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남아있는 애들이 다 같이 앉아가지고 파이퍼가 이제 한 명씩 떠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뭐뭐는 저랑 다시는 영상을 찍고 싶지 않대요. 애들이 다 핸드폰을 꺼내 영상 앞에서 다 언팔 이러면서 한 명씩 그렇게 다 호명을 해가지고 언팔을 하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 영상이 올라가고 댓글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이 내면을 모르니까 가족이건 베프건 파이퍼 너무 불쌍하다. 파이퍼를 다 이용해먹고 다 돈 벌리고 자기네들 채널 이제 100만 되니까 다 버리고 가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다른 애들을 엄청나게 공격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영상에 대해서 다 같이 보면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자기들은 안 돼요. 파이퍼가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언제 진심으로 기뻐서 이런 표정을 짓고 언제가 티파니가 시켜가지고 힘든 때도 억지로 하는 건지 표정을 보면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블락하는 그 영상에서 파이퍼가 너무 괴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퍼도 나간 애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그 영상을 찍기 싫은 게 친구들이 볼 땐 너무 티가 나는데 티파니가 시켜서 파이퍼는 억지로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충격적인 거는 얘는 이미 다 100만이었잖아요. 그 영상이 올라가고는 당연히 구독자가 떨어지잖아요. 구독자가 떨어지니까 유튜버들은 자기 채널에 그 구독자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로. 그래가지고 떠나간 애들이 자기네들 채널 추이를 봤는데 저격하는 영상이 올라오기 한 3일 전부터 말도 안 되게 구독자가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티파니가 보수로 구독자를 엄청 샀대요. 저격하기 영상 한 3일 전에 그 구독자들 다 취소를 한 거야. 그 유튜브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이거는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불법 토토, 뭐 포르노 사이트 이런 식으로 불법 사이트들에 걔네 영상을 일부러 사서 거기에 게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파악을 하기에 아, 이 영상 유입되는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에서 유입이 되네? 시청자들한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간 애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11명이서 집단 소송을 합니다. 그때 고소장을 작성을 하면서 애들이 다 앉아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모든 엄마들이 애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그 자리에서 알게 됐는데 거기 완전 막내, 아직도 어려요 걔는. 아직도 막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된 애가 있는데
걔한테까지 성추행을 한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다 폭로가 되고 전국 뉴스에 다 막 보도가 됩니다. 파이퍼가 엄마를 옹호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저랑 같이 찍었던 멤버들이 저희 엄마랑 저를 공격하고 오는데 저한테 너무 좋은 엄마고 제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준 엄마예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파이퍼의 계정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위반이 돼가지고 그 채널 자체가 수익 정지가 돼요. 이제 유튜브에서는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스냅챗에 영상을 이제 올리기 시작을 하고, 왜냐면 스냅챗은 댓글창이 없어요. 뭐 여론 같은 게 딱히 눈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스냅챗에서 영상을 많이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선택한 플랫폼이 브랜드암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구독형 플랫폼이에요. 다큐멘터리에서 비유를 하기는 올리팬스 같은 돈을 낸 사람만 볼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제 누드가 금지되어 있는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업로드를 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는 13살부터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사람들을 구독하고 팔로우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는 만 18살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법적으로 성인 나이죠. 포스팅을 하는 사람은 만 13살 어린이들인데 구독을 하는 사람은 어른만 구독이 가능해. 그리고 돈을 내면서 구독을 해. 그러면 이게 무슨 플랫폼이 이래요? 브랜드암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파이퍼가 막 엄청 야한 포즈를 하고, 아직도 미성년자예요. 소송 자체가 너무 막 유명해지고 이러니까 FBI에서도 개입을 했었대요. 스쿼드 엄마도 인터뷰하고 이렇게 했는데, 형사고발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냥 이 말만 하고 돌아갔다는 거야. 엄마들이나 이런 관련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금 현재 막 미국의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산업으로 이해하지도 않고 있고 직업으로 이해하지도 않고 있고 그냥 엄청 우습게 본다는 거야. 근데 이거 실제로 존재하는 산업이고, 특히 이 어린 키즈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입 구조가 집안의 생계가 이 아이들에게 몰려있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도 이게 좀 발전을 해가지고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몇몇 주들은 이제 이런 키즈 인플루언서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형사 고발은 아예 아무것도 못했고요. 민사 고발만 해가지고 합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티파니는 아무것도 변한 거 없이 걔네들을 대체하는 그냥 새로운 멤버들을 모아서 이제 다 성인 되기 직전 청소년 애들이 이러니까 완전 더 컨텐츠가 그냥 노골적으로 더 바뀐 것 뿐이지. 그 인스타그램 저희가 들어가 봤거든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또 계속 새로운 남자친구랑 막 썸 타는 그런 것들을 그 매년마다 남자친구가 바뀌어. 어. 그런 컨텐츠를 위한. 그 온리팬스 모델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밥하우스라는 그런 콘텐츠가 있거든요. 파이퍼가 그 밥하우스 놀러 가가지고 막 춤추는 영상 이런 것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마 성인이 되자마자 온리팬스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4편짜리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짧게 요약을 해드린 거고, 자세한 내용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에 가서 원본 영상 3부작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려요. 안녕!